예, 지영훈입니다. 예. 영어를 강의하게 됐고, 원래는 교실이 저쪽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실도 저를 처음 써보는 거예요. 처음 써보는 거라서 좀 당황했네. 예. 그, 영어, 요거 제가 프린트 좀 나눠드리고, 좀 같이 뭐 좀 볼 게 있어서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한 분씩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커리큘럼 표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잘 보이나요? 뒤에 화면이 좀 작나? 보이죠? 여기 책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1년 영어 관련 커리큘럼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기본 수업이 매달 신규생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제풀이가 지금 우리가 12월이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풀이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1, 2월 때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4월에는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5, 6월에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 학원의 기본적인 커리큘럼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 영문법하고 독해는 이동익 교수님께서 담당하시지만 영문법은 저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 기출문제풀이도 다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단과가 진행이 되는데, 이 단과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문의가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이라서 저는 기초를 진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이 기본 수업을 토대로 뼈대를 구성하는 과정이 1, 2, 3, 4, 5월이 이렇게 하나의 커리큘럼이에요. 4개월. 그 다음에 5, 6월에는 이 기본을 가지고 실전 유형, 왜냐하면 지방직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 어법하고 유형별 독해를 해서 여기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 대비를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는 막 단어 무조건 외워야 돼. 기초 어휘, 기본 어휘, 기본 수고, 막 주제별 어휘, 공무원 어휘, 생활용어, 이디엄 기서 싹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6개월을 저희는 한 통으로 갑니다. 저희 반은, 제 반은. 그리고 요번에 7, 8, 9, 10이 이미 진행이 됐고요. 11월부터는 실전 어법하고 유형별 독해이기 때문에 여기 기본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듣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기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4달 과정 겪거나 또는 최소한 요 2달 과정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어휘나 수거 수준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거 들어도 상관은 없을 텐데, 그럼 이렇게 한 또 이유는 뭐냐? 여기서 하면 이 실전 어법하고 유형별 독해에 들어갈 정도 실력이 되면 기본적인 어휘랑 독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로 올려 들어가는 거야. 단원별 문제풀이,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이 순환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알고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아직 올 개강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몇 분 오셔가지고 기초 영어 선생님 거 들으려고 하는데 11월 달에 신청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기초 영어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도익 교수님은 지금 기초학회 열려 있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만약 나 꼭 기초를 들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그쪽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11월, 12월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1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한 세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요거 들어도 크게 무리는 없어.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또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과 과정 그렇게 진행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뒤에 보면 그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라서 이거를 갖고 계세요. 제가 조만간 폴더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드릴 건데 거기다 껴놓고 1년 커리큘럼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게 이제 제 강의
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여기 보셔도 될 것 같다.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이 강의에서 저희는 단어 시험을 다 봐서 이렇게 점수랑 이렇게 싹 공개를 싹 다 합니다. 아예 붙여버려요 뒤에. 등수별로 쫙. 이름 다 공개해요. 예. 송유영, 이문욱, 장혜주, 강민정 싹 공개해요. 이름. 쪽팔리면 듣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이래. 이제 이거 단어 점수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뭐 20점 받은 학생, 30점 받은 학생, 30점, 30점, 처음에 이거 하실 때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들어오시더라도 좀 오시면 무조건 시험을 봐요.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를 봐서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려요. 점수를. 학원에서. 당신의 무슨 성적은 몇 점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전화번호 쓰면 좋아요. 자기 자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전화번호가 좋은데 다 본인 전화번호 적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문자가 가면 저한테도 자료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답안지랑 시험지는 싹 뺏어요. 싹 뺏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개월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시험지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났잖아. 시험지도 다 뺏고 다 했으니까 머릿속에 남은 게 없죠. 답도 모르고. 다시 시험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4개월 때 채점했을 때 올라간 점수표예요. 이게. 제가 이거는요. 제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이름 싹 다 공개해요. 이런 걸 공개 안 할 거면 수업을 들으지 말라 그래요. 저는. 왜? 아니 내가 올린 건 아니지만 얼마나 개고생해가지고 점수 올라간 거 아니야. 물론 별로 많이 안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막 55점 받다 100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행직에서도 100점 받고 지방직에서 80점 넘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저는 항상 이 데이터를 수집해요. 이렇게 다 점수 올라간 사람. 떨어진 사람은 없어. 거짓말은 하지 않고 최소 뭐 적게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뭐 40점에서 45점에서 50점. 5점 올라간 사람도 있어. 이제 자기 얼마나 열심히 하는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점수는 저는 이렇게 해서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의 그 4개월째 종강날이에요. 오늘 저녁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한 35명 가량 시험을 다시 봅니다. 4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구경해봐. 27분 동안 그냥 시험 보거든. 그럼 이제 내 앞에서 점수 공개된 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좀 빡세긴 한데 어쨌든 이걸 다 듣는 이유는 저번 달에 100명 들었어요. 100명. 물론 100명 들었는데 힘들다가 왜냐면 단어를 너무 빡세게 외우니까 힘들다가 빠져나가는 학생이 거의 한 20% 30%는 빠져나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루저고 어차피 경쟁자가 아니에요.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쟁자는 아니니까 너무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겠다. 이게 뭔지 알아요? 범죄자예요. 범죄자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우리 학원에서 있는 학생들을 내가 점수 올라간 학생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인터뷰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신규생들이 많지 않으면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 강의를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원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어차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동영상이니까. 이 스피커 나오나? 스피커 어디 있어? 이거 나오는데 내 손가락이 문제야 이거? 원래 그런 거야? 계속 그래. 얼굴 까면 안 되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전 제1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공무원 준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4개월 준비했습니다. 기초독해 수업을 들을 때 네, 처음에 몇 점 받았어요? 55점 맞았습니다. 55점이요? 네, 4개월 지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시험 볼 때 네, 몇 점 나왔어요? 100점 맞았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엄청 좋았습니다. 그 4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네, 제일 힘들었던 점. 외우는 단어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면서 다른 공부는 할 시간이 좀 있었나?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했을 때 좋았던 점, 4개월 공부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앞으로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네. 조언을 해준다면? 영어가 고민이라면 열심히 4개월을 해서 이왕하는 거 한 번에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은 좀 붙었나요? 영어에 대해서? 네, 붙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전 제1고시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송주영입니다.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1월부터 4개월 했습니다. 처음에 영어는 좀 잘하고 왔어요? 아니면? 영어 쓰레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단과 수업을 듣고 나서 처음에 시험 볼 때 몇 점 받았죠? 30점 맞았습니다. 30점. 공부를 하면서 4개월 동안 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단어가 제일 힘들었고 아무것도 몰라서 첫 데이 1부터 굉장히 힘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단어가 어려워져서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힘들었던 건데 그 결국에 힘든 거예요. 조금 그러면 4개월 수업 들으면서 그나마 수업에서 좋았던 점. 일단 수업이 재밌고 점수가 오른 게 확 느껴지고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점점 보여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4개월 뒤에 다시 시험 본 점수는 몇 점이었죠? 80점입니다. 50점, 총 몇 점 오른 거죠? 총 50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 이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점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으니 듣는 걸 추천합니다. 영어에 대한 요즘 생각은? 영어를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영어 공부하고 나서 4개월 뒤에 지금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영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쓰레기여서 몰랐던 영어를 쌤 만나고 4개월 동안 들으면서 되게 여태까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와는 정말 달라서 놀랐고 많이 오른 점수에 굉장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두 개만 봅시다. 이게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점수가 오르면 무조건 촬영해야 돼요. 이건 저와의 약속을 전제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저기 지금 방금 봤던 학생은 이름이 혹시 기억나요? 송주영이라고? 그렇죠? 그 학생은 지금도 진짜 지금도 맨 위에 보세요. 1등이에요, 단어. 이번 달도. 지금까지 단어 시험을 둘레, 여섯, 여덟, 15번 봤는데 15번에 50문제씩이니까 700문제거든요. 750문제에서 4개 틀렸어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진짜 막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 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선생님 저 영어 쓰레기 계속 쓰레기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저 영어 쓰레기인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랬는데 뭐 어떻게 새끼 단어 쳐요 그랬죠 제가. 그래서 좀 여기는 제가 수업을 막 잘 가르치고 여러분의 무슨 포인트를 집어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주고 숙제를 내주고
그중에 점수 첫날 시험 본다 그랬잖아. 그 시험 높은 사람은 스터디 조직해서 스터디 돌리고 저는 그냥 이끌고 갈 뿐이고 본인이 이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려주는 건 아니고요.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고 나는 그냥 채찍질만 할 뿐이야. 그딴 식으로 하면 부모님한테 안 미안하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단어 점수 공개하고 시험지 나눠주면서 한번 딱 야려주고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학생이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뭘 했냐면 여태까지 영어랑 들었던 방식과 다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좀 적용을 시킬 건데요. 뒤에 여기 좀 잘 보이세요? 포인터? 글자 조그마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요? 이거 조금 쉬는 시간에 좀 이따 확대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기존에 공부하시다가 오셨을 확률이 좀 높은데, 뭐 중학교 때든 뭐 고등학교 때든 간에 여러분이 이런 걸 공부하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준동사라는 말 공부 혹시 들어보셨어요? 준동사? 뭐죠?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죠. 저는 준동사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아요. 제 교재의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투부정사 자체도 없고요. 동명사 단원도 없어요. 분사 단원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문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식일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식일 거고요.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도 되는 정도인가? 저게 진짜 저게 영어가 맞아? 이게 맞아요. 왜? 저는 대학교도 영어교육과 사범대학교, 대학원도 석사까지 사범대 영어교육과로 졸업했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아. 무슨 말씀인지 알지? 저는 7년 넘게 영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라를 치진 않습니다. 단 제가 접목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의 문법이 너무나 쓰레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외우잖아요. 보통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 보통명사, 추상명사, 보통명사 이런 거 저 설명 안 합니다. 안 해요. 용어, 서법, 수동태, 뭐 이런 거 전혀 쓰지 않아요. 저는 용어도 안 써요. 오로지 우리는 뭘로 나갈 거냐면 품사로만 나갈 겁니다. 모든 수업을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는 거하고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수업 듣는 거하고 둘째 주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셔서 오늘 무조건 처음 어렵지 않아요. 주어, 목적, 보어,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부사. 오늘 설명할 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못 외운다, 그것도 모른다 이 얘기는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왜?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른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건 외워줘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도가 나가다 보면 뒤로 가면 어떤 단원이 나오냐면 오히려 명사, 형용사, 부사 단원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모든 수업을 품사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다 보면은 신기하기도 할 거고 와 영어를 저렇게 공부하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이름이 여기서는 지용훈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제이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문법에 제이쌤 검색하면 제 거밖에 안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영문법을 검색하면 제 거밖에 안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물론 얼굴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때보다 10kg 넘게 쪄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요 또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둘째 시간부터 제대로 하고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했을 것 같죠? 영어 가르치니까, 그쵸? 이게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 제 고등학교 때 그 인성검사지 점수예요. 제가 그거를 생활지 기록부를 출력해가지고 그걸 제가 그걸 빼온 거야. 자,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거였냐면 중학교 때 저는 어릴 때 과외를 했어요. 저 과외했어요.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과외를 했는데 영어 수학을 하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엄마한테지. 용훈이는 수학 천재라 그랬어요. 왜 엄마가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얘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우린 과거 외고가 다 입시 문제가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문제를 수학을 갖다 줘도 얘가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다 푼다고. 그래서 얘는 수학 천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영어는 아무 얘기 안 했죠. 수학 잘한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다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항상 금상을 땄던 기억이 있어요. 상이 아직도 있어요, 집에. 그래서 그런데 재미가 없었어요. 왜? 풀리니까 그냥. 보면 풀리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러다가 영어는 미치겠는 거야. 너무 안 외워지고 막 본문을 싹 다 외워가고 뭘 딱 해도 항상 시험만 보면 70점, 60점. 수학을 그냥 한번 단원만 쫙 읽어보고 시험 보러 가면 90점, 97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똑같은 인풋을 똑같이 영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문법을 설명하는데 암기하라는 거야. 보통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상명사의 보통명사와 외웠단 말이야. 물질명사의 고유명사. 뭐가 물질명사의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보통명사 외웠어. 외우면 뭐해? 독해할 때 적용 안 되고 문제 나올 때 못 푸는데. 종류만 외우고 있잖아.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러고 나서 제가 영어 교육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 적성이나 이런 심리에 관련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내가 어떤 학생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 왜냐하면 교육학과라고 하는 건 학생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데잖아. 그래서 내가 생활기록부 한번 떼봤어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뗐는데 그때 했던 말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수학 92. 적성검사에서. 농학 88. 공학 84. 산업공학 76. 상경 76. 의학 84. 어느 쪽 머리입니까? 이과 계열이에요. 제 머리는. 수학도 엄청 높아요. 그렇죠? 자,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이과 84잖아. 문과 42. 인문 46. 자, 제가 뭐 가르치죠? 영어 가르칩니다. 어문이죠. 어문 무엇이에요? 34예요. 34. 똑같은 적성검사에서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내 언어 능력은 34보다 낮습니다. 그분께 제가 꼭 손을 잡아드리면서 시험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학생도 이것보다는 낫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 적성검사가 내가 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인데 내가 의도적으로 뭐 저때 내가 나중에 영어 선생이 될 거니까 의도적으로 조작해야지 뭐 이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겪은 어려움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영문법을 공부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외워요. 그냥 외워. 그냥. 적응이 안 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 대학생 됐잖아. 영어교육과 들어갔잖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알아야 배울 거 아닙니까? 문법을. 그치? 그러니까 나는 미치겠는 거야. 외워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외워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원리를 알아야겠어. 원리를 알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책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쌓아와진 게 제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수업 시간에 제가 웬만하면 외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분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영어 하다 보고 지치고 힘든 분들은 그냥 제 수업 시키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외우라고 하는 거 있어요. 당연히 있죠. 하지만 외우는 방법도 설명해드리고 걔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토대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준동사가 뭡니까? 외국에 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준동사가 외국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조동사는 있지. 쓰잘데기 없는 용어들 갖다 붙이면서 어려운 용어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웠던 방식하고 좀 다를 건데 차라리 영어가 머리가 백지이신 분들은 다행인 게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넣어드리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공부한 게 있는 학생들은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래서 저랬구나라고 하는 이 흐름이 맥이 잡히실 거예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뭐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영어를 가르쳐요. 이 사람이. 영어 가르친다는 얘기는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대기업의 사트 시험이나 삼성이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면 그만큼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고요. 단 여러분이 그 어휘를 외우고 수거를 외우고 하는데 지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에게 채찍질 하시면서 노력하시면 영어는 올라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단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어제 한 학생이 나한테 어제 한 학생이랑 술 마시면서 술 마셨어요. 저 술 마셔요. 예. 제 나이 또래하고는 먹잖아요. 늙은이들이라서. 그래서 젊은 학생이랑 술 마시는데 또 남학생이랑 마셔요. 여학생이랑 또 안 먹어요. 그 남학생이 하는데 얘가 국사 공부를 3년 동안 했는데 점수가 75에서 점수가 안 벗어난대요. 그리고 영어도 3년을 했는데 60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근데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노량진 윌비스에서 강의를 듣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인강으로만 했던 학생이죠. 근데 이제 이쪽 학원에 오면서 제가 그래서 그 학생은 내 수업을 들어오긴 하는데 내 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계속 하고 있어서 신경을 안 썼는데 다른 학생들이 이제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 학생이 나한테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싹 들어봤는데 이 새끼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 첫 번째, 국사 영어 공부 방법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사는 내용학이에요. 그렇죠? 영어는 도구학입니다. 내용학이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을 인지하면 되는 거고요. 도구학은 뭐예요? 도구처럼 내가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얘기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걔는 무슨 짓을 했느냐? 국사책을 기본서를 한번 돌리고 바로 문풀 들어가서 문제집만 계속 돌린 거예요. 됐습니까? 반대로 영어는 기본 수업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본 문법을 잘 모르니까 기본 수업만 계속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점수가 그 모양이에요. 100%였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걔한테. 지금부터 당장 방식을 바꿔라. 첫 번째, 국사는. 내 다른 과목은 물론 국사 교수님이 있으니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만약에 자기한테 맞지 않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었냐. 국어하고 국사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나 고등학교 때는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 잘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아까 말했잖아. 시간 투자 대비 뭐가 안 나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밤을 새고 시중에는 문제집이랑 문제집은 싹 다 풀었어. 진짜로. 문제집 이렇게 사가지고 시험 때 싹 다 풀고 밤새고 건 아니고 한 2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서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런데 막 70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분노해서 내 스스로에게 국사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국사 선생님이지. 그랬더니 괜찮아. 저 열심히 하면 돼. 잘하고 있어. 이러는 거야. 대책을 안 세워주고. 근데 난 아직도 기억해. 내 그 선생님 중에서 이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학원도 담임도 기억 못하는데 국어 선생님 중에 한태화 선생님이라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딱 갔어요. 선생님 저 정말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왜? 정말 제 70점 나오는데 저 진짜 시중에는 문제 싹 다 풀고 그리고 막 책이란 책은 뭐 선생님이랑 강의 다 돌리고 그때도 EBS 막 이런 게 있었으니까 메가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노량진 가가지고 한샘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했는데도 점수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 진짜 열받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용훈아? 네. 아닥하고 예. 문제집 풀지 마. 예? 문제집 풀지 마. 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뭐예요? 너 국어 있지? 네. 그냥 10번만 읽어. 교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저 국사도 저 아닥하고 10번만 읽어. 불안했지 당연히. 근데 어떻게 점수가 내가 해도 안 나오는 거야. 내가 하는 방식인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잖아.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문제점 하나도 안 풀고 진짜 어떻게 했냐면 큰 단원 있잖아. 큰 단원. 1단원 있으면 여기에 소단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소단원 밑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적었어요. 다 소단원 밑에. 이 소단원 1, 뭐 이러면서 선사시대 뭐 이렇게 나오면 위키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 유물 뭐 이렇게 하면 요 밑에도 막 내용 나오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적었다고 다. 적고 시작했어요. 3단원. 1, 2, 3, 4, 5, 6, 7, 8, 9, 10, 4.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단원의 소단원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적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했던 계획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읽고 이렇게 이것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읽고 됐죠? 되게 재미있는 현상은
읽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처음에 2분 걸렸는데 두 번째는 한 1분 30초, 세 번째는 한 1분 이렇게밖에 안 걸려. 그리고 세 번 읽었으면 4번, 4번. 됐지? 5번, 5번. 같이 읽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 둘, 세 번 읽어, 읽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읽어.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읽어. 얘 세 번 읽어. 됐어? 하나 이렇게 읽어. 하나 이렇게 읽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읽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렇게 해서 10번 채 못 채웠어요. 시험 봤는데 국사 100점. 우리 33문제였거든요. 한 해 3점 플러스 1점. 그래서 99점 더하기 1점, 1점 보너스야. 그래서 빵점은 없어. 최소 1점이야. 국어 97점. 충격받았어.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도 모든 과목을 다 저렇게 했어. 문제를 찾아서 안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말해.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궁금하잖아. 나이가 먹고 이제 영어 교육학과니까 궁금하잖아. 이 원리가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적절한 비유가 하나 딱 생각나는 거야.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어렵다고 느낀 거 또는 뭐 한 영화를 3번 이상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죠. 손 들어보세요. 3번 이상. 자, 손 내리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처음 영화를 봤을 땐 그쵸? 처음 영화 봤을 땐 그냥 이렇게 한번 보느라 이해하느라 바쁘죠. 내용, 이름 암기하느라 바쁘고 사람 이름 헷갈릴 때도 많잖아. 사람 등장인물 많으면. 그렇게 할 때도 바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내가 그 영화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한테 10개를 내서 냈어. 과연 많이 맞출 수 있을까? 아니, 못 맞춰. 그치? 게다가 거기서 내용 하나 심오하게 만들어서 내가 못 맞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영어 두 번째 볼 때 보세요. 첫 번째 안 보이던 게 뭐 하는 거야?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지. 또는 아 제가 저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해. 두 번째 보면. 그쵸? 맞죠? 세 번째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거의 내용의 순서를 외우기 시작하면서 그 아까 깨달은 거에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이번엔 이래서 그랬구나. 그쵸? 4번 보고 5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4개 돼요. 그러면 한 번 보고 문제 그 영화에 관한 문제를 100개 푸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너난 거야? 그 영화를 여러 번 돌려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한 번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 그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 전반적인 내용, 그 행동에 숨어져 있는 복선, 숨겨져 있는 복선, 앞으로 나타날 일들, 이게 뭐해지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야. 맞지? 영화 그렇게 본 적이, 그런 거 못 느껴봤어? 그건 문제가 있는데? 뭔 말인지 알죠? 그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원리로 나한테 말했던 것 같아. 이게 내용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도구하고는 달라요. 수동태 100번 읽는다고 똑같은 예문 있는 거 수동태 100번 읽는다고 여러분이 수동태 문제 풀 수 있어? 절대 못 풀어요. 얘는 도구야.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그 도구를 갖춘 상태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대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해봐야 되는 거야. 그치? 내가 벽 뚫는 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벽돌도 뚫어보고 석고보드도 뚫어보고 나무도 뚫어보고 해야 뭐가 생겨? 경험이 쌓이지. 그 경험으로 뭐 하는 거야? 그럼 저 벽은 이렇게 푸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건 도구학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본서에 충실한다고 기본기만 막 탭다봐? 당연히 안 오르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 얘기를 그 학생한테 해줬어요. 그 학생한테 해줬더니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대.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 바꿔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지켜볼 거야. 이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어는 여러분 도구를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 문장을 왜 암기합니까? 국사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영어는 어떤 문장을 보고 여기서 제시하는 단서가 뭔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해서 그걸 파악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 맞죠? 근데 뭐 문장 쌩으로 암기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계속 기본 수업만 봐? 근데 도구도 없어. 이제 드릴도 없는데 문제지만 쳐 풀어. 그럼 어떻게 뭐 손구멍에 뭐 침 발라가지고 손으로 막 구멍 뚫을래? 말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기본 수업에서 도구를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도구를 다양하게 만드는 법, 단어, 수거.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한 가지만, 야, 벽돌 뚫는 걸 가지고 나무 들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도구를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단어, 어휘, 수거, 문법. 그럼 독해가 자동으로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본인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알아야 하는 것. 그겁니다. 그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동기부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시면 제 와이프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전 학교 선생이었을 때 와이프 만났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만난 공무원인데요. 얼마 벌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제가 일일이 다 계산까지 다 해드렸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연금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20억 정도 돼요. 20억 정도. 몇 살까지 산다는 기준 하에? 80살까지 산다는 기준 하에. 한 사람이.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와이프가 서울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세종으로 내려오려고 어제 세종에 1대1 교류 면접 봤거든요. 근데 10명이 있었대. 대기하니까 서로 얘기할 거 아니야.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어디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10명 중에 물론 저 제외하고 10명 중에 9명이 남편 아니면 와이프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원과 결혼하는 순간 처음은 힘들어요. 왜? 우리 와이프가 지금 4년 차인데 한 달에 190 이거밖에 못 받거든. 근데 걔가 20살이 더 먹고 45살, 50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한 달에 400, 500이 받게 되거든. 둘이 벌면 한 달에 1000이야. 그럼 1년이면 1억이야. 이게 안 나와? 나와요.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뭐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로또 돼서 연금 복권처럼 나눠 갖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원할 때 휴가 가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때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 때 따질 수 있어요. 공무원은 잘리지 않아요. 왜? 사고만 안 치면 법적으로. 그렇죠? 이것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학생한테 물어봐요. 야, 20억 줄 테니까 2년 군대 다시 갔다 올래? 그러면 가 안 가? 20억. 당연히 가죠. 나도 지금 가요. 이 저질 체력에도 가. 가 안 가? 당연히 갔다 오죠. 안 갑니까? 가죠. 여학생들 군대 안 가잖아요. 물어볼게요. 20억 주는데 빨간색에 밑줄 긋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깜빵에 독방에 딱 앉아서 책 몇 권 던져줄 테니까 그 책만 다 읽으면 다른 책 줄 테니까 그냥 앉아서 20년 운동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앉아서 그냥 2년 동안 딱 독방에만 있다 오면 20억 준대요. 가 안 가? 가지. 가 안 가? 가.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알겠죠? 제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알겠죠? 공무원 준비 깜빵에 혼자 있을 때 뭐야? 핸드폰도 없잖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20억 주면 2년 한다며. 뭐 20억 주면 2년 한다며. 그거 한다며. 그럼 공부 지금도 더 좋은 환경인데 그 2년 못 견뎌요? 나라면 핸드폰 버리고 나라면 머리 밀고 딱 추리닝 입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겠어. 나도 그랬고 그거 왜 못해? 20억인데. 공무원 되면 누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나는 다른 친구한테 미안할 뿐이야. 같이 공부한 친구들에게. 전화도 못합니다. 걔한테. 합격했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서. 누구한테 제일 말해요?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말해. 누가 제일 행복해요? 부모님 뒤에서 울어요. 여러분 웃고 있을 때. 너무 즐거우면 눈물이 나고 너무 슬퍼도 눈물이 나죠. 그렇죠? 즐거우면 눈물이 나잖아. 효도한 거야. 끝났어 이제. 효도했고 20억 벌었어. 거기다 1+1이야. 이 정도면 공무원 준비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 시작해야 돼요. 2년 참으면 돼요. 깜빵에 군대에서 나는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어. 어떻게? 하도 괴롭혀가지고. 두들겨 맞아서. 저 새끼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진짜 그랬어. 그렇게도 2년을 버텼는데 책이 막 날 때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년만 참고 공부하시면 부모님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직업 향리 따까리 여러분이 향리 5급이에요.
그렇죠? 9급, 8급, 7급은 향리 따까리입니다. 그렇죠? 향리 보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정구품. 됐습니까? 예, 정구품. 여러분은 지금 서원에 와 있고요. 맞죠? 조선시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가짐을 제대로 하고 가셔야 돼요. 힘들죠? 세상에 안 있는 게 어딨어. 세상에 안 있는 게 어딨어.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요즘 내년부터는 뭐 시급 10,000원씩 오른대잖아요. 그럼 편의점에서 그냥 8시간씩 30일 풀타임으로 일해서 8, 3, 24, 240만 원 받으면 공무원보다 많이 받아. 그거 하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부자야? 그럼 재산 물려받든가. 그거 아니면 그냥 2년 동안 빡세게 공부해서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내 스스로에게 뿌듯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동사무소 들어갈 때마다 또는 학부모가 돼서 학교에 갈 때마다 아, 쟤는 공무원이고 나는 공부에 준비했다 실패한 루저구나 라는 짐을 평생 갖고 갈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왔으면 나가는 순간 지나가다 공무원 보잖아요. 내가 스스로에게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의식 안 할 것 같죠? 동사무소에 뭐 하나 뛰러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 다 공무원이야.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느끼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생상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무원 준비했다가 포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난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어. 회사밥 눈치 보고 먹으면서. 근데 쟤는 공무원이야. 안 부러울 것 같아요? 엄청 부러워요. 내가 경험해봤거든. 내가 임용고시 떨어지고 딴 데 해외 영업팀에 일할 때 예전에 학교 드라마가 나오면 나도 저런 선생님이 돼야지. 아, 내가 선생님이었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이랬었다고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또 주변에 친구 붙으니까 나는 그 학교 드라마가 나오거나 학교 뉴스만 나와도 고개를 돌리게 돼요. 그 옆에 부모님이 있으니까 피하게 됩니다. 부모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까 하다가 많은 사람은 괜찮아요. 할까 하고 해야지 하고 등록한 사람들은 100%의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걸 못 느끼면 그거는 진짜 자기한테 창피한 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다른 거 부탁드리고 싶진 않아. 2년만 개고생하세요. 개고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학원에 오셨으니까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실강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서 이게 나한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당하게 따지셔야 돼요. 당당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여러분은 뭘 샀습니까? 돈을 내고 권리를 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학원은 그에 대해서 뭐 해줘야 됩니까? 의무, 그 권리에 따른 의무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학원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학원에서, 교수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교수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꿍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교수한테 찾아가서 요구하시고, 그 교수님대로 스케줄대로 공부해서 따라갔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그 교수한테 가서 책임지라고 따지시고, 그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학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요구를 해요. 학원에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칠판도 빔도 이거 막 그때 막 비치는 거였잖아. 유광이었어요. 내가 이거를 4개월에 걸쳐서 학생들을 선동해가지고 무광으로 바꿨어요. 다 바꿨어, 무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빔 프로젝트를 눈부심 없이 보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내가 유광이든 무광이든 뭔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안 보이잖아. 아니, 공부 안 하고 일찍 와가지고 아침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왜 앞에 앉으면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계속 제가 요구했어요. 얼마나 싫었겠어. 그렇다고 내가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권리는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영어 제가 시키는데 저한테 해가지고 아,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요? 그럼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하면 그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책임, 공무원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책임은 학원, 교수한테 미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학원에 맞게 그 학원 교수가 제시한 절차를 따라갔다라는 전제하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수 있는 학원에
에서 여기서의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